드라마도 보고 나라의 문화도 엿보는 유드피아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화려하게 입고 오라고 해서 힘 좀 줘봤어요. 네, 저도 좀 힘 좀 줬어요. 네, 오늘 약간 바다색이 들어간 거 보니까. 아, 그럼요. 우리 해변 쪽으로 나갑니다. 그쵸. 오늘 화사한 해변으로. 밝게 오늘 좀 가볍고 좀 밝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드라마에 대한 힌트를 먼저 좀 보실게요. 자, 첫 번째는요. 아름다운 고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두 번째는 전설적 로맨스 영화, 로마의 휴일. 어우, 너무 예뻤죠. 마지막 영화가 되기도 했던 인기 소설 냉정과 열정 사이. 자, 역대 힌트 중에 난이도는 좀 높아요.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그려진 로맨스 작품들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소개할 작품도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달달한 스토리들이 펼쳐집니다. 맞아요. 사랑의 본고장 이탈리아 로코. 지금 만나보시죠. Perché ballano in quelle scatolette? Si chiamano cellulari. Prima di tutto io non ho capito bene da dove venite voi precisamente. Come Andiamo. La più piccola una volta stava parlando a mezzo chilo di vongole che avevo comprato. Quando stanno da sole a casa, girano nude. Comunque si fanno 2 bagni al giorno e sono in 4. E nessuno? E quindi non sono umane, capito? Sono sirene. E come sono finite queste sirene femministe al piano di sopra? Stanno cercando un tritone e se non lo trovano non possono nascere nuove sirene. Per caso conosci un ragazzo che si chiama Ares, alto, occhi scuri, moro? E vive a Napoli. No, si fermi! Ma quello è Ares. Gegè De Simone. Ciao Ares. Ti aveva fatto delle promesse. Promessa. Dovevamo fare una famiglia. Ares, ma che ci fai qua? Siamo metà uomini, metà pesci. Io voglio essere più umano adesso. Proviamoci insieme, fatti aiutare. Io ti dirò tutte le cose che farei io per cercare di portarlo a casa. Siamo amici. Sì. 아름다운 인어가 등장하는 이탈리아의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세이렌 오늘 같이 해볼 텐데요. 이탈리아에 대해서 현장감 있는 얘기를 해주실 손님 모셔봤습니다. 프란체스카. Buonasera, sono Francesca e vengo dall'Italia.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정말 맹활약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한 네. 약간 눈빛이 그때는 그냥 아 예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약간 푸른 바다 눈빛을 하고 계세요. 그죠? 색깔이 너무 예쁘신데 렌즈 끼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바다 색깔이다. 깊은 바다 색깔. 자, 오늘도 이제 이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이분이 오늘 아예 바다를 몸에 걸치고 나오셨어요. 어우, 진짜. 오늘 제대로 컨셉 잡고 나오신 김선영 평론가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탈리아 배경으로 우리가 저번에 좀 다뤄봤었는데 마피아에 관련돼서 정말 흥미롭게 다뤄봤어요. 근데 오늘 또한 이탈리아 배경의 다른 로맨스 영화입니다. 유독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 다뤘던 고모라와 전혀 정반대의 성격인 굉장히 밝고 아름다운 로맨스 영화인데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맨스를 찍고 싶으면 일단 이탈리아로 가면 반은 성공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제로 뭐 앞에서도 로마의 휴일이라든지 뭐 냉정과 열정 사이 예를 들어주셨지만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죠. 뭐 로마 위드 러브도 있고 최근에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같은 경우도
그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로맨스들을 보면은 단지 지역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탈리아의 그 역사라든지 풍부한 문화 유산을 곳곳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다룰 작품만 해도 작품 속에 뭐 박물관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네. 그런 이탈리아의 문화 유산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 번쯤 영화를 찍어서라도 꼭 간직하고 싶은 그런 나라 이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정말 눈이 호강하는 이탈리아 드라마 세이렌 멸종 위기 인어 그 속에 담긴 문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볼게요. 자, 마지막 남자 인어를 찾아서 육지로 올라온 모녀들입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세이렌. 시청자분들이 좀 어느 곳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우리가 인어공주를 좀 현대판으로 그 성공시킨 작품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탐 행크스와 데리라나 주연의 스플래시라는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스플래시를 보는 듯한 동화 같은 따뜻한 로맨스를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이고요. 네. 뭐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고 가족 드라마적인 요소도 있고 나름 서스펜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이제 주인공인 인어 야라라는 인어 공주가 네, 너무 예뻐. 종족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네. 순수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연인을 찾을 것인가 이 부분에만 그냥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세계의 남자가 하나 남은. 네, 한 명인 그들이 사는 건가? 세계에서는 네. 마지막 남자 인어. 그죠. 마지막 남자인데 그 귀한 인어를 찾아서 이제 또 사랑도 찾아서 올라온 모녀들의 가족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여기서는 수평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수평선을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다. 전 그렇게 읽었는데 사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현실성이 없는 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드라마가 있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현실적인 세계의 드라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다의 수평선을 중심으로 두 개를 합쳐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물 밑으로 내려가면 동화의 세계가 있고 네. 물 위로 올라가면 인간의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예, 우리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예, 마치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네네.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바다에서 올라왔을 때 거의 육지에서만 생활을 보여주겠거니 했는데 바다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해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프란체스카 어떻게 봤어요? 저도 잘 봤어요. 특히 뭔가 이렇게 가볍게 릴렉스 하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웃고 네. 싶고 그렇게 네. 즐기고 싶은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이탈리아 드라마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밝고 코미디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을 때 그냥 이런 드라마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어가 주인공이라는 점부터가 되게 흥미로워요. 그렇죠. 음. 이 작품은 인어공주의 현대판 재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인어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인어공주 속 그 고전 동화 인어공주 속의 주인공은 사실은 굉장히 좀 희생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캐릭터죠. 네.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육지로 올라오긴 했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소리를 희생을 하고 말을 못하는 자기 표현을 못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네.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그 인어를 아예 페미니스트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네. 굉장히 자기 주장 강하고 맞아. 당당하고 센 언니들. 현실 속의 어떤 남녀의 위계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킨 또 인어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좀 새롭고 참신한 그런 작품이에요. 뭐 드라마 설정도 설정이겠지만 우리가 아는 인어는 안데르센 동화의 속에 나오는 그 문어에게 그 목소리를 빼앗기는 정말 비운의 여주인공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이탈리아에서 인어 전설이 내려오고 있죠. 네, 푸리아 지방에 있는 타란토라는 도시에 이런 인어 동상도 있어요. 사실 오. 바다 그 해변에 가면 지역에서 살던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는 낚시꾼이고 여자는 아주 아름다웠어요. 어느 날 그 여자가 그 남편한테 어떤 남자의 그 뭔가 그 흔들렸다고 고백을 하는데 다른 남자한테 좀 흔들렸다. 네. 근데 그 남편은 여자를 데려가서 바다에 버려요. 어머, 그런 망할 놈이 있나? 이런데 하드코어해. 오. 그래서 바다 속에서 이렇게 인어들이랑 만나는데 네. 인어들 여자 너무 이뻐서 자기 완비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남자가 맨날 울고 후회하고
바다에 가서 이러고 있다가 어릴 땐 언제고. 여자가 아직 살아있는 거 알게 돼서 네. 그 다시 찾으러 가고 싶은데 바닷속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여자가 알아서 남편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남편한테 가서 자기를 버린 남편한테 가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인어공주 말씀하셨는데 원래 고대에는 인어하고 시레나라고 불리는 바다 괴물은 다른 거였어요. 네, 전설적인 예, 괴물이. 이게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합쳐지게 되는데 그럼 시레나라는 건 뭐냐? 시레나는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바다 괴물이에요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대체로 안개가 자욱할 때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면은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그 노랫소리가 너무 강력한 마법을 지녀서 그 목소리를 쫓아가다 보면은 암초에 불이 쳐서 배가 난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시레나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북유럽에서 이제 그 머메이드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가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시레나가 형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합쳐지면서 네. 이제 세이렌을 인어라고 여기게 된 건데 그렇게 치면은 원래 시레나라는 그 전설은 그 남자들의 어떤 그 감정에 네. 여성의 매력이 가지고 있는 힘을 상징하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유혹의 힘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샥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말 들어 그러면 남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들으면서 아, 손이 안 되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 남자들은 너무 쉽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옛날 시라나 전통에 대한 레퍼런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원래 여성들의 매력을 통해서 남자들한테 그 어떤 힘을 행사하는 것이 시레나 그 신화의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남자를 좋아하는 택시 운전사분 그분한테는 안 먹히잖아요. 아, 맞다. 네, 그 전설 자체가 여성의 매력 앞에서 무력화된 남자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갑자기 이게 이제 그 페미니즘적 해석이 된 게 아니고 네. 원래 그랬다가 살짝 있었네. 18, 19세기가 되면서 가부장적 핵가족 제도가 생길 네. 때 그 목소리 없는 인어공주가 그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원래 버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 현대판 인어가 등장하는 판타지 로맨틱 드라마입니다. 세이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유드픽 확인하시죠. 이 장면 너무 웃겨. 멜론이 등장할 때 Competente, un criminale, una monnezza umana! Questo era! Signora, le ho detto che mi dispiace. Non mi chiamare signora che ti ribatto come un gran... 그러니까 저 때도 이렇게 정신을 잃은 왕자를 인어공주가 구해주는 건데 뭔가 그 네. 상황을 약간 바꾸는 거잖아요. 네네. 야라가 오히려 정신을 잃고 살바토르가 구해주는 Pensaci tu, 장면. Chiara. 예쁘다, 예뻐. A casa tua, sì. Ragazze, non fate burdella. Continuiamo l'esplorazione dell'habitat. 남의 집에 들어와서도 되게 정말 떵떵거리면서. E ci dobbiamo trattenere per qualche giorno. Senta. Perché non restate qui a lungo? Solo perché è gentile, non perché l'ho convinta io. Sì. Perché pensavo che visto che lei è un umano. Che ti serve di 유머 suono? 코드가 상당히 많았어요. 살바토르가 많이 애를 썼죠. 저 친구가. Una bella 해산물 요리. 아우, Due belle 다 친구들이에요. 충격이다. 그치. Tu sei un assassino, un fedente, un disgraziato! Siamo qui per voi, Consuelo. Noi, i cugini Hernandez. Salve. 저 커트가 너무 웃겨. 책 평으롭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줌아웃 하니까 네 명이 이렇게 어깨 뒤에서. Che ci deve 야, essere? 그것도 L'antenna 진짜 ci sta. 외국 버전의 코미디다. 맞아요. A noi piace tanto fare il bagno. Però aprite una di queste due porte, per favore, io faccio tardi a scuola. 그 세이렌들의 세계가 이 드라마에서는 모계 사회라서 네. 보니까 이 남자들을 대할 때 좀 하대하는 그런 거. 오, 맞아. C'è nessuno? No! Comunque non ho visto niente. Nemmeno male, cretino! Scusa Daria, hai raccontato per caso chi siamo noi? Mica sono scema. Lo so che siamo in missione segreta. Salve a tutti umani, io mi chiamo Daria e secondo i vostri calcoli ho 65 anni. Ciao! Ciao! Sei venuta? Sì. Sei come tutte le mamme umane. 근데 이렇게 인어가 밑으로 올라왔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문명이 충돌하는 데서 오는 코미디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Vi voglio spiegare che è sbagliato. Non è sbagliato, tesoro. È completamente assurdo.
아니 주인공 인어들이 기존 작품들에서 봐왔던 인어들이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매력이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제일 매력 있는 게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스플래시는 그냥 한 명이 주인공이었는데 네. 이제는 네 명이 같이 나오잖아요. 네. 뭉쳤을 때의 파워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이 인어들의 그 네 명 캐릭터가 전부 다 개성이 다 달라요. 달라요. 엄마인 마리카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서재인 야라는 어떤 공주다운 위험 같은 게 있죠. 품위 같은 게 있는 캐릭터고 둘째 이레네는 굉장히 좀 차분하고 지적이고 그리고 막내는 너무 최강 귀엽죠. 귀요미. 너무 귀여운데 이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두 번 불안했던 게 아니에요. 예. 너무 순수함을 상징을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라서 네. 네 명이 몰려다닐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왔던 엄마 캐릭터를 우리가 저번에 봤죠? 고모라에서 고모라에서. 네. 입맛 카리스마가 있는 예, 뭔가 이렇게 파워 있는 여성의 그런 포즈가 예, 고모라에서도 느껴지고 여기서도 네. 느껴지죠. 인어 역의 배우들이 네. 굉장히 이제 뭐 그 화려한 미모를 자랑하고 또 그렇습니다. 남자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잘생긴 사람들만 캐스팅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첫 회 녹화할 때부터 계속 인어들 이뻤다고 노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어떻게 알려진 배우들인가요? 그 주인공인 야라 같은 경우 발렌티나 벨레 이름도 굉장히 좀 낭만적인데 오, 그러네. 이 배우는 최근에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히트친 이탈리아 드라마 중에 그 메디치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도 주연은 아니지만 출연해서 이름을 좀 알렸고 최근에는 이제 조지 클루니가 제작한 드라마 시리즈가 하나 있는데 캐치 20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주연을 맡아가지고 인지도가 꽤 상승하고 있는 그런 배우고요. 제일 유명한 캐릭터는 따로 있어요. 우리 프란체스카가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어요. 네,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들 중에 약간 카메오 정도로만 나오던 금발머리 인어 아주머니 나오는데 아, 이모. 네, 이모, 네. 오르넬라 무티라고 저게 오날라 무티였어요? 네.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 이 클래식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네. 아. 80년대 영화 이런 데서 아, 예. 옛날 배우.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이탈리아 우리가 여배우의 계보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배우가 소피아 로렌. 굉장히 좀 관능적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연기력을 갖춘 그 계보를 잇는 배우예요. 진짜 유명한 배우구나. 우리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폴리에서 잠깐 촬영을 했었던 네. 국내 인어 드라마죠. 푸른 바다의 전설의 전지현 씨.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떻게 좀 다를까요? 푸른 바다의 전설 같은 경우도 국내에 있는 인어 전설을 이용을 한 거죠. 어우야담에 잠깐 등장하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서 로맨틱 코미디로 만든 건데 네. 둘 다 인어가 실사판으로 나온 또 비주얼적인 완벽함을 갖추고 있어요. 발렌티나 벨레도 너무 아름답고 전지현 씨도 인어공주가 환생한 것 같은 비주얼을 네.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전지현 씨는 원래 좀 엽기적인 그녀나 별에서 온 그대처럼 천송이처럼 굉장히 좀 센 캐릭터가 되게 잘 어울리는 배우인데 네.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는 약간 좀 비련해. 그 배우의 매력을 캐릭터가 그렇게 많이 살리지는 못했다고 봐요. 비주얼은 완벽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발렌티나 벨레가 맡은 인어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인 게 이게 단순히 어떤 자신의 사랑만 찾는 게 아니라 차세대 여왕으로서 종족의 운명을 걸고 지금 탐험에 나선 어떻게 보면 거잖아요. 책임감이 제일 막중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위험도 보여주고 배우 자체도 저는 그 줄리아 로버츠의 전성기 때가 생각나요. 닮았다. 되게 닮았어요. 오. 로맨틱 코미디의 어떤 여왕, 차세대 여왕처럼 너무나 좀 사랑스러움을 보여줘서 저는 발렌티나 벨레가 굉장히 잘 소화를 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탈리아에서도 발렌티나 벨레가 되게 예쁜 그런 타입의 아주 이쁘죠. 그런 거. 근데 드라마에도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네. 여신이다, 여신들이다 맞아요. 뭐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자, 두 번째 유드픽 보여주세요. Famiglia vera, con tante 아, sirenette 근데 che somigliano a me. 진짜 교묘하게 긴 머리로 잘 가렸죠. 그렇죠. 네. 야, 이것도 잘 표현했어. 인어 꼬리도 잘 표현하고. Io ti voglio molto bene, Laura. E lo so che pure tu ne vuoi. 이게 살바토레의 첫인상을 처음 심어준 장면이구나. 그러니까 뭔가 되게 바람둥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진정한 짝을 찾지 못해서 지금 네. 저렇게 여러 여자를 전전하고 있는 캐릭터고. Ma che ci fai qui? Ma veramente non ti ricordi di noi?
사람들이 보면서 제제랑 살바토레를 막 비교하면서 난 제가 더 좋아 막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네. 쟤 내 스타일이야. 네,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제재가 이해가 돼요. 제제가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너는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다 부모님이 정해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냐고요. 그 환경에서. 기죽고 살았고. 네, 그냥. 근데 여기 나오니까 뭐 유명한 수구 선수고 뭐 막 제제 난리치고 여자친구는 엄청 존경해주고. 돌아가기 싫지. 그렇죠. E non mi toccare! Ma lo sai che mi dà fastidio, te l'ho detto! 물때 눈물 색깔이 좀. 예. 에메랄드 초록빛?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긴 한데 어떤 특별한 특수 효과는 없는데 저런 센스 있는 장면들이 네. 이 판타지 로맨스라는 걸 되게 잘 보여줘. 네네. 인물이 정말 진주 같은 또 인어공주 로맨스의 판타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Quello che 거잖아요. farei io per riconquistare il mio di amore. Questa cosa di aiutarmi la fai perché siamo amici, sì. Cioè, non è che Che? ti piaccio come ragazza, cioè fisicamente. Ma chi tu? 가끔 살바토레 시선이 나오잖아요. Io a te. 얼굴은 너무 뭉그러뜨려 놨던데. 그러니까 얼굴을 아예 개성이 없는 얼굴로 못 알아보게끔. Non pensavo di poter avere un rapporto così con una donna. È una libertà 그러니까 completa. 나름 캐릭터들의 개연성이 있어서 저는 현지에서 만약에 봤으면 네. 약간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누가 남편이 될 것인가에 좀 갈렸을 것 같아요. 어남제, 어남살 이런 맞아, 맞아. 저도 그 재미로 끝까지 봤던 것 같아요. 네. 과연 누구랑 연결이 될까. 근데 뭐 극중에 살바토레도 그렇고 제제도 그렇고 눈이 정말 즐거웠던 남자 주인공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같이 즐길 수 있는 얼마나 그치, 좋습니까. 예. 남자 여자 다 즐길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이제 국내 드라마 남자 배우랑은 조금 다르긴 다르거든요. 물론 외국인이기도 하지만 이미지도 좀 많이 달랐어요. 이미지도 다르고 좀 캐릭터도 다른 게 가령 같은 인어가 나왔던 푸른바다의 전설만 해도 네. 이민호 씨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 캐릭터 전형적인 로맨스의 남주인공의 그쵸. 유형은 정말 부잣집이고. 네 맞아요 좀 전문직이고 또 물론 거기에서 이제 이민호 씨가 사기꾼이긴 했지만 네. 원래는 IQ 천재에다가 굉장한 집안의 후계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늘 있고 또 굉장히 좀 차가운 그런 남자. 네. 하지만 이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점점 변화해서 따뜻하게 변해가는 그쵸. 그런 과정을 그리는데 여기에서 살바토레는 그런 이미지랑 정반대죠.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 같은 그런 네. 편안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로맨스에서는 사실 그 서브 남주 캐릭터. 아우 맞아. 네. 그렇죠. 근데 상당히 매력이 있게 잘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도 살바토레가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많다고. 네, 많아요. 아, 사실은 한 10년, 20년 전에 아이돌의 만큼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네. 여자들의 진짜 인기 많은 배우예요. 캐스트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나는 누가 좋다라고 공감할 만한 캐릭터를 다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그러네. 이게 그 여성분들이 딱 봤을 때도 제재같이 터프하고 좀 자기 맘대로고 약간 야생마 같은 그런 네. 남성한테 매력을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살바토레처럼 좀 자상하고 이런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분도 있을 거죠. 친구처럼. 네. 근데 살바토레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도 매력이 있었지만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네. 저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웃음을 담당하는 게 살바토레였잖아요. 맞아. 그 개성 강한 그 파워풀한 네 인어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인 그런 상황을 굉장히 잘 연출을 하고 다양한 집단들하고의 그 앙상블을 너무 네. 잘 보여줘서 배우도 연기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다 매력이 다 다르고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 자, 유드픽 마지막 장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리카에게 된 비밀이 있죠. 인간 세계를 굉장히 싫어하고 딸들에게는 경계하라고 말을 하지만 본인은 과거에 인간들을 구해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마리카의 플롯이 또 다른 축을 차지하면서 좀 미스터리와 서스펜스를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장치들이 있어서 드라마가 더 탄탄해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인간들의 삶에 개입을 하면은 뭐 위험이 좀 초래한다. 그렇죠. 네, 있어야 된다. Abbiamo capito che invece ci amavamo, che dovevamo fare tutto quello che desideravamo. Perché mi guardate così? Volevo 그래서 solo 이제 vedere 그 questo. 구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또 상처도 많이 받죠. 네. Just Cavalli, vengo da Bergamo Alta. Ma io ti conosco. Tu
Tu mi hai salvato la vita 30 anni fa. Tu sei una sirena. Si è fatta viva anche con voi. 해양 박사가 계속 추적을 해요. 이 인어를 찾아내서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추적을 하는데 요게 들통날까 봐도 약간 되게 조마조마했던 그런 서스펜스까지 좀 담긴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Ma io ho detto che è il mondo che non potrebbe 남자 mai 해양 credere 박사가 alle 너무 cose 얄미웠어. giuste. 그죠? Non ho detto che io non ci creda. Noi le 진짜 dobbiamo 볼을 이렇게 인중을 꼬집어주고 싶었어. Possiamo veramente essere forti e credibili agli occhi di tutti. 해양 박사 끈질기게 추적하잖아요. 되게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재미있게 봤어요. 그 부분 특히 그 스토리들 중에 이렇게 어머님 그 도와준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서 어떻게 네.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박사한테 걸려서 네. 그 부분 되게 재밌었어요. 인어의 세계를 알리고 인간과 뭔가 화해를 그렇죠, 시키고 그렇죠. 싶은 그런 네. 의도가 약간 있었고 좋은 의도였던 네.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연구의 어떤 결실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반반 섞여 있었는데 네. 그 남자 해양 박사 같은 경우에는 좀 얄미워. 다른 목적이 있었죠. 약간 그 패딩턴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 악한 과학자 맞아. 캐릭터가 있거든요. 맞아.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유럽 그 엔터테인먼트물에서 네.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게 한 가지에 빠져가지고 딴 걸 못 보는 사람들 것 같아요. 자기가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한 또는 인어들한테 해를 주는 거는 이렇게 안중에 없고 네, 그 그쵸. 패딩턴에서도 그것만. 그 사람들이 못 보던 곰을 갖다가 이렇게 박제하려고 그런 약간 그런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 가지만 보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인간성을 네.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런 가족들이 함께 보는 드라마에서 악인으로 나오면서 약간 그런 교훈으로서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서스펜스가 이렇게 해양 박사가 인어를 추적하는 그런 서스펜스가 있고 또 하나는 비일상적인 존재가 현실 세계에 왔을 때 이 정체를 언제 들킬 것인가가 또 굉장한 긴장감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도 이제 인어가 물에 닿으면 바로 꼬리가 네. 보이고 바닷물. 그렇죠. 그리고 오랜 시간 무태 있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네. 계속 목욕을 해서 그런 위기들이 군데군데 계속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또 서스펜스의 요소가 되는 거죠. 맞아. 아, 그러네요. 네. 아, 로맨스 코미디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스펜스까지 담긴 드라마 세이렌 멸종 위기 인어.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신데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진 이탈리아인 아니면 이탈리아에 대한 편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남자들 다 플레이보이다. 남자들 다 잘생겼다. 아, 이탈리아가? 노숙자까지 잘생겼다는 네. 그런 말이 많이 맞아요. 듣는데 네. 제가 도대체 이런 남자들 아, 대체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아니에요? 아니야? 사실은 아마 이탈리아 남자들 플레이보이처럼 네. 보이는 이유는 그 여자들한테 이렇게 네. 다가가는 거 조금 더 쉽게 하니까 음. 아마 플레이보이처럼 외국인 보이고. 여자들 그거 보고 플레이보이다. 근데 제가 가지게 된 편견은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탈리아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요. 네. 처음에 보면은 이탈리아 남자들이 굉장히 마초한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사실 보면은 여자들 말 되게 잘 들어요. 순종적. 예, 되게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여자가 마치 어린아이 혼내는 것처럼 남자친구 혼내는 장면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 말라 그랬지. 예, 너 피자 그렇게 추하게 접어 먹지 말라 그랬지 이런 거.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한테요? 예, 예. 그러면은 내가 양치하라 그랬지 밥 먹고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면 남자들이 약간 이러면서도 해. 알았다고. 그냥 이걸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다들? 그냥 이게 약간 제가 먹을 때는 네. 약간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자친구가 되게 많이 봤어요. 여자친구가 야 손으로 그렇게 피자 먹지 말고 포크랑 나이프 좀 써. 그러면 남자가 그러면서 포크랑 나이프를 먹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마초 같지만 사실은 꽉 잡혀 사는 모습을 제가 많이 네. 봐서 이 세이람 보면서 이 살바토레의 모습이 맞네, 살바토레 너무 이거 익숙한 거예요. 1회부터 12회까지. 근데 또 이태리 하면 또 명품, 명품, 패션의 중심지, 뭐 밀라노 패션 막 이런 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국중 제재가 또 인기 모델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뭐 모델 겸 수영 선수인 거죠. 마리카 엄마가 인간 의상에 푹 빠져서 또 막 네. 패션쇼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나왔어요. 그만큼 패션이 좀 중심지가 됐나요? 사실은 이렇게 캐릭터들 입는 거 보니까 저 한국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아 진짜 이탈리아답다, 이탈리아 여자답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사실 명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세일을 보면 볼수록 뭐 사람도 너무 눈도 호강하고 너무 아름다운데 이탈리아 풍경 그리고 풍광 완전 딱 내려다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야 진짜 이탈리아는 이래서 한번 가는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또 그 분위기만으로도 되게 로맨틱했거든요. 근데 현지 분들도 좀 지겹지 않을까? 현지 분들 맨날 보니까? 지겹지 않아요. 저 그래요? 그리워요. 진짜요? 맨날 보는 곳인데도 그렇죠. 네. 아무리 오래 봤던 건데도 그렇게 유적지 아니면 그냥 옛날 건물 그런 분위기 뭔가 그 길거리 골목 그런 그 분위기 이탈리아 말고 다른 데 볼 수가 없어서 진짜요? 특히 이 드라마 나폴리 배경으로 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이탈리아 특히 시골 동네 남쪽 가면은 매력이 제가 생각할 네. 때는 그게 생각보다 그 기술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만 기술의 폐해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기술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네. 남부 이탈리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삶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건물도 너무 예뻐요. 그렇고. 근데 사실 우리가 원래 고모라를 보기 전에 갖고 있던 나폴리에 대한 이미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현지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리뷰 중에 하나가 고모라가 너무 세계적인 히트를 쳐서 나폴리를 범죄 도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을 때 세이렌이 등장을 해서 네. 다시금 나폴리의 아름다움을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극찬하는 리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살바토레가 야라를 데리고 나폴리의 아름다움을 되게 구경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전 나폴리 그 관광 홍보대사처럼 그 나폴리의 네. 아름다움을 막 체험을 하게 해주는데 저도 굉장히 막 빨려들게 되고 인상적이었던 게 또 나폴리 피자도 되게 유명한데 네, 아니 피자도 먹잖아요. 피자를 우리 야라가 나폴리 피자집에서 7판을 먹어요. 처음 먹어봐서 네. 아니 그래도 그게 가능한가요? 나폴리 피자 그 정도로 맛있어요? 네네네. 앉은 저라도 자리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앉은 자리에서 7판을? 네. 사실은 그 방주기 할 때 조금 더 얇게 하니까 가능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한 판 드셔보셨어요? 네. 혼자? 예. 아,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배달 피자 이만한 피자가 아니고요. 네. 요만해요. 그냥 그래도 이제 나폴리 얘기가 나와서 말했는데 가면은 좀 여행 팁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저번에 좀 이렇게 뒷고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네. 나폴리에서 전화 왔거든요. 그만하라고. 좀 좋은 얘기 좀. 아, 나폴리에서 제가 2번밖에 못 가봤지만 그래도 요 유명지 많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골목에 들어가서 이렇게 카페 가서 카페 한잔 하고 그리고 저기 그 뭐랄까 그 해변 있으니까 이렇게 골목으로 가다가 갑자기 건물 사이에 바다도 보이고 어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나폴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음식이에요. 사실은 조금 살찌는 것도 많은데 그래, 맞아. 그래도 나폴리에 가면 특히 피자 네. 많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나폴리에서만 먹을 수 있는 피자 종류가 하나 있는데 피자 프리타라고 튀김 피자예요. 어머, 특이해요. 그래서 토핑 넣어가지고 네. 튀기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한번 꼭 먹어봐야 돼. 되게 행복해 보여요, 표정이. 네. 피자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정말 피자. 우리도 피자 먹으러 갈까요? 나 갑자기 먹고 싶다. 나폴리 튀김 피자 꼭 먹어봐야겠어요. 근데 이태리 사람들 보면은 살바토레도 그렇고 아까 우리 또 얘기했지만 에그 쉐이크 아, 이거 한 것처럼 요 제스처가 정말 풍부해요. 그냥 얘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또 강조의 의미인가 아니면 원래 버리신 거예요?
풍부해요. 좀 뭐 다른 제스처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유명한데 이거는 약간 뭐야, 뭔 소리야 이런 뭔가 이해 안 될 때 쓰는 거고 좀 억울해 보일 때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다 이렇게 해요. 부어노 맛있어요. 맛있어? 네, 이거 맛있어요. 이거 이쁜 짓 아니에요? 이쁜 짓. 아, 맛있다. 이거 특히 애기들 많이 하는 네. 음식이에요. 오. 그리고 뭐 있어요? 관심 없다. 이거예요. 아, 관심 없다. 여기 턱 긁으면 네, 이렇게 저 진짜 관심 없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모르고 벌레 날라들어도 참아야겠다. 관심 있으니까. 제스처 네. 다양하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외워둬야겠어요. 자, 대망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점수를 매기는 바로 그 시간이죠. 네. 자, 이번에는 이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7점 정도 주고 싶어요. 너무 사실은 좀 이렇게 가벼운 로맨스 드라마인데 이렇게 근래에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드라마를 본 적이 있나 네.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고 즐겁고 스트레스가 정말 없는 힐링되는 그런 드라마여서 네. 근데 그거 굉장히 의도적으로 잘 그렇게 연출을 한 거거든요. 동화 같은 판타지로. 그래서 4.7점 네, 주고 싶습니다. 저는 4.5점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맘 같아서는 4.8점까지도 주고 싶은데 일단 0.3점 깎은 이유는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회차가 12회라서 저는 조금 그것 빼고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뭐 초능력을 쓸 수 있으면 저런 걸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제재가 기억 없애는 것도 그렇고 초능력을 좀 저렇게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좀 대리 만족을 시켜줬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4점 줄 것 같아요. 짜요. 왜 이렇게 짜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어두운 분위기의 드라마가 좋아가지고 이건 개인 취향 때문에. 네, 네. 개인 취향이라서 그런 건데 그래도 그 배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두 나오는 모든 것들 너무 이뻐서 네. 뭔가 힐링할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한 4.3 정도. 왜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네. 그 장르들이랑 같은 점수를 주기가 조금 미안해서. 네, 그리고 조금 저는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많이 들인 거를 존중합니다. 베를린 바빌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맥시밀리안 같은 건 딱 봐도 돈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좀 맞아요. 높게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봤지만 예, 그 투자를 받는 게 그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힘들었을 것 같기 네. 때문에 자, 지금까지 이탈리아 판타지 로맨틱 드라마 세일의 멸종 위기 인어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진짜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토피아가 정말 신나게 재밌게 달려왔지만 오늘을 마지막으로 유토피아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울어요? 아니요. 예. 저희 유토피아는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유럽 드라마 그리고 채널 U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낯설었던 유럽 드라마 그리고 유럽 문화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면 저희는 너무너무 보람 있는 네,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토피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